청년들이 부채 문제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신용 점수가 낮은 청년들에게 최대 1,50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20대는 전체의 17%를 차지했는데요. 2021년 상반기 10.3%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해 개인 회생 신청자 약 1,500명을 조사한 결과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은 7,159만 원이었습니다. 투자 실패로 채무가 발생했다는 비율이 8%였지만 상당수는 생활비와 주거비 때문에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 원인이 생활비와 주거비 때문이라는 응답은 2022년 42%, 6%에서 지난해 각각 59%, 18%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채무를 조정한 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거나 다 갚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서울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생활비나 의료비, 대출 상환 등에 필요한 긴급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상 청년은 최대 1,5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데요. 시중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3%의 금리를 제공받습니다. 2022년 서울을 비롯한 11개 시도에서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인구 감소세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기준 서울 인구는 942만 명인데요. 2052년이면 793만 명으로 8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인구는 2,600만 명대에서 2052년 2,400만 명대로 줄어드는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5%에서 53.4%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2022년 73.3%에서 30년 후엔 55.3%로 감소하는데요. 그래도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는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2022년 44.9세,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43.8세였는데요. 2052년에는 서울의 중위 연령이 56.1세로 높아집니다.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22년엔 17.1%, 2052년에는 37.2%로 2배 이상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니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 고령 인구를 의미하는 총 부양비 부담도 커집니다. 2022년 서울은 생산 인구 100명이 유소년 고령 인구 36.4명을 부양했는데요. 2052년이 되면 100명이 80.8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 부산 등 10개 시도는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이 울음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은데 특히 서울의 높은 집값은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데요. 올해부터 서울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 공급됩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앞으로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약 4,400호를 공급합니다. 우선 일부 장기전세주택 모집 공고가 올해 7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6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면 입주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없으면 최장 10년까지, 자녀를 1명 낳으면 20년까지 살 수 있고요. 2명의 자녀를 낳으면 20년이 지난 후 집을 시세보다 10% 싸게, 3명을 낳으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계약 때 적용하는 소득 기준을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일정 비율씩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외에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키즈카페 등을 갖춘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공급할 예정입니다.